먹고 살려면은 해야죠.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사실. 역시 우린 보수적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토킹 세무사의 이병덕 세무사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7월 달에 부가세 신고도 있었고 코로나가 좀 계속 심해지는 상황이라 같이 모여서 촬영을 못 하고요. 오랜만에 저희들이 모여서 촬영을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두 분 세무사님들은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빨리 촬영하고 싶어가지고 새로 시작하게 돼 너무 좋네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빨리 이거 촬영하고 싶어서 백신도 다 맞았고요.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저희가 셋 다 되게 유명해지고 싶어서 난리가 났네요, 지금. 예. 그러면 저희가 오랜만에 만나서 오늘 얘기를 나눌 주제가 어떻게 되죠? 세무사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일명 세무사 진실 혹은 거짓 퀴즈입니다. 난 호응 좀 해주세요. 토크쇼 하기 전에 몸풀기 퀴즈를 좀 진행을 해볼 건데요. 저희가 세법이 매년 바뀌잖아요. 요즘에는 1년에도 몇 번씩 바뀌고 있는데 세무사들은 개정세법을 또 매년 공부를 해야 되고 이게 참 유행에 민감한 직업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세무사는 과연 유행에 민감한 게 맞는지 신조어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큰일 났는데? 네. 난 전혀 모르겠는데? 자, 갈게요. 크로아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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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정답! 두 분. 네. 되게 잘 아시는. 유행에 둔감한데. 끝나고 봐요. 남아공. 힌트를 주십시오. 힌트. 고등학생들이 이런 걸 많이 쓸 거예요. 고등학생.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남아서 공부해. 정답! 와. 잘하셨어요. 네, 몸풀기 퀴즈를 다 풀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OX 퀴즈를 시작을 해볼 건데요. 세무사는 늦은 나이에 합격해도 자리 잡을 수 있다. 하나, 둘, 셋. 그 사람이 개업을 해서 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나이가 많으셔도 개업하는 거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가능하실 것 같고, 또 젊은 사람들이 빨리 개업하거나 한다고 해서 자리를 또 금방 잡는 것도 아니고 나이는 그렇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늦은 나이의 기준이랑 그다음 자리 잡는 거의 기준이 다 다를 거예요. 예전에는 좀 더 쉬웠겠죠. 왜냐하면 세무사 숫자도 훨씬 더 적었고, 지금은 늦은 나이에 합격하셔가지고 개업을 하는 무조건 된다라는 말씀 솔직히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세법도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도 지금 13년 차인데 예전에 공부했을 때만큼 머리가 잘 안 돌아가거든요, 사실. 위험성이 크다 보니까 일찍 합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현실적으로 어린 나이에 합격을 했지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이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무사는 세무학과나 회계학과 전공이어야 유리하다. 하나, 둘, 셋. 저희들 세무사는 솔직히 학과나 학벌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중요도가. 세무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일하시다가 세무사의 꿈을 가지시고 공부하셔가지고 세무사가 되신 분들도 있고, 공부의 합격이잖아요. 결국엔 시험이고 합격이다 보니까 그 시험에 붙느냐 안 붙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지 않나. 저는 전공이 언론정보학과거든요. 잘 안 맞아서 복수전공 경영학과 하긴 했는데, 근데 세무사 하다 보니까 어차피 경영학이나 회계학이나 세법에 대한 부분은 이미 시험 칠 때 어느 정도 수준을 공부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대학원을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분야를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서 그 분야에 있는 부분 중에서 세무사의 업무하고 연관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경영학과를 실제로 나왔는데 경영학과에서 뭘 배웠지? 이런 생각을 해보면 딱히 기억에 남는 게 없긴 하더라고요. 차라리 공대를 나와서 세무사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은 나중에 더 써먹을 때가 많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희들이 비슷한 업종이라고 하면 이제 회계사인데, 회계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펌에 들어가서 팀이 꾸려지고 거기에서 이제 사수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학연이나 지연으로 좀 그런 것들이 좀 심하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는 어차피 최종 목표는 각자의 개업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나오든 내가 어디 가서 개업해버리면 그만이니까 그런 것들은 별로 자주 안 하는 것 같아요. 세법 자체가 그렇게 개방적이지가 못해요. 사실 특수한 업종의 법을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 케이스를 많이 보거든요, 실무에서는.
예를 들면 뭐 연예인들이나 혹은 요즘 유튜버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차별화해서 하는 부분들을 세무사들이 좀 연구를 하려면 그 분야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알아야지 너무 법 안에서만 해결적으로 하게 되면 좁은 것 같아요, 사고가. 그래서 융합적으로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려면 다른 학과에 대한 부분을 아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신도 다양하시면 좋을 거고. 그렇죠. 세무사 개업을 지금 레드오션인 서울에서 하면 헬이다. 하나, 둘, 셋. 오, 똑같이 X를. 역시 우린 보수적이야. 아무리 레드오션이라고 해도 어차피 시장 자체가 제일 큰 데가 서울이고 가장 시장이 큰 데에서 싸워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바운더리라든가 이런 게 좀 생기잖아요. 근데 뭐 내가 그러면 경쟁 상대가 없어서 시골에 가면 거기 있는 거래처들을 다 가져올 수 있냐,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사람 많은 데가, 그리고 업종이 많고 사업체가 많은 데가 세무사들한테는 가장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업할 때 사실 통계청 자료를 봤었어요. 각 지역별로 세무사 숫자하고 사업자 숫자를 한번 나눠봤어요. 그때 제가 개업할 때, 지금은 정확하지 않은데 개업할 때 대구 전체의 세무사 숫자가 한 300명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개업했던 역삼동이 그때 300명이 넘었었거든요. 왜 300명이 넘을까라는 부분에 의문을 뒀어요. 세무사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자 숫자도 훨씬 더 많은 거죠. 수요가 많은 곳에서 업무를 해야지 정보도 훨씬 더 많이 얻을 수 있고. 아무래도 서울에서 아무리 뭐 경쟁이 심하고 힘들다고 해도 그 안에서 다 나눠 먹기지만은 어떻게 해서든 그 안에서 저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방을 가게 되면은 좀 확률적으로는 빠를 수는 있어도 그래도 서울에서 하는 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고민을 하시는 세무사님들이 고향이 지방이니까 개업하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 세무 업무가 꼭 방문 업무가 국한되지 않고 전국 어디에 있더라도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뭐 카톡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굳이 지역에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특히 없고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성격이면 세무사를 하면 안 된다?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 둘, 셋. 오, 다 X네요. 세무사 업무가 납세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지만 납세자를 대리해서 세무대리 업무를 맡았을 때 조사관들하고 또 커뮤니케이션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내성적이라는 부분들이 결국은 또 다른게 판단하면 조금 고민을 많이 한다라고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세무사 업무를 할 때 있어서 말을 참 조심해야 돼요, 사실. 불필요한 말들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불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고민하고 더 검토하고 그런 부분들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근데 숫기는 없지만 사람들 만나는 것도 좋아해요. 만나는 건 좋아하는데 가서 말이 없어요. 그쵸? 예,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업무. 저도 재미는 없는 사람인데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 편인데 까놓고 말하면 먹고 살려면은 해야죠. 그죠? 절박한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하게 된다. 세무사 하면서 하나 엄청 는 거가 있는데 임기응변이 되게 느린 것 같아요. 아, 저 버릇이 뭔가를 정확하게 말을 잘 안 하죠. 뭐 그렇습니다 보다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것 같은데요. 요게 이제 버릇이. 세무사는 직업병입니다. 하나, 둘, 셋. 노이로제 같은 거. 내가 신고를 제대로 했나? 접수가 다 됐나? 누락된 게 없는가? 라는 것에 한 일주일 이상은 항상 신경이 글로 가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렇습니다. 어디 식당 들어가거나 사업체 들어가면 매출 계산하자. 테이블이 몇 개네. 사람이 많네. 이러면서 여기는 얼마 정도 벌겠다. 그런 것들도 직업병이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의심하는 병. 저희가 신고 기한이 있다 보니까 신고를 놓치게 되면 엄청 큰 리스크가 있으니까 항상 말일이 되거나 뭐 10일이 되거나 혹시 놓친 게 없을까? 그런 걸 안 놓치려면 또 메모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메모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 쌓아두기 시작하면 일이 한도 끝도 없거든요. 항상 먼저 빨리빨리 해버려야 돼요. 저는 약간 잘 못 믿는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서류라든가 뭐 다른 거를 하더라도 이게 왜? 근거가 뭐야? 이런 거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제 자신에게 귀찮을 때가 조금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들 서류 잘 버리세요? 아, 전 못 서류를 못 버려요. 맞아요. 서류를 못 버리겠어. 잘 안 버려요. 지금도 사무실에 저희 뭐 장부보관 기간 지난 것들 계속 서류가 쌓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정리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파쇄하려고 쌓아놨는데 파쇄를 못 하겠어요. 만약에 세무서에서 소명 날라오면 또 서류 제출해야 되는데 파쇄돼 있는 상황이면 아무 자료가 없는 거니까 그런 찜찜함도 있고. 납세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그 많은 증빙들이나 이런 자료들이 회사에는 없어요. 다 저희 사무실에 다 있거든요.
뭐 국세부가 제책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뭐 5년, 7년, 10년 뭐 이렇게 있긴 한데 그 기간 동안 저희는 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보관을 하려면 인력도 인력이고 비용도 비용이지만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기한이 지난 부분을 그냥 버릴 수도 없거든요. 안에 개인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돈을 주고 소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빨리 이게 좀 도입이 되어가지고 노페이퍼가 업무적으로 조금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세무사는 정년이 있다. 하나, 둘, 셋. 없다. 90 넘으시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셔도 사무실 출근할 기운만 있으면 정년 없이 그냥 계속 하시는 거죠. 자격증으로 개업을 해서 본인 사업체를 하는 거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제가 죽지 않는 순간까지는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은퇴를 스스로 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대한 업데이트가 안 되는 순간 깜빡깜빡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지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정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거래처의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신규 세무사님들은 시장 개척하기가 너무 어렵고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정년이 없으니까 계속 그 업체를 몇십 년 동안 가져가시고 하다 보니까 새로 나오시는 분들에게도 기회를 균등하게 주거나 뭐 시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정년이 어느 정도는 진짜 업무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정년을 좀 정해주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는 인맥이 넓어야 한다. 하나, 둘, 셋. 오, 이번에 갈렸어요. 저만 그러네? 인맥 자체가 내가 세무사 업무의 영업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인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개업을 했다고 쳤을 때 주위에 법무사님이나 노무사님이나 뭐 간평사님이나 다른 전문 직군을 본인의 인맥이 아닌 이상해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업무상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풍부한 인맥이 있으면 당연히 좋을 것 같고 서울 이 강남 8학군 출신 친구들 중에도 세무사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보면 인맥이 좀 있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고향 친구들이 대부분 공무원이에요. 그럼 저랑 얘기할 게 없어요, 거의. 근데 그 친구들의 친구들은 IT나 스타트업이나 다양한 직군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내가 이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영업이나 뭐 기장을 위해서 만나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폭이나 이런 거를 넓히기 위해서는 나는 저런 사람들이랑 직접적으로 아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전 여러 번 했어요. 개업 초기에는 당연히 필요하죠. 특정 업종을 알려 그러면 그 업종에 관련되는 인맥이 있어야지만 그 내용을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거래처들의 관계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것 같고 공무원, 세무공무원들 어차피 뭐 2년마다 바뀌는데 물론 이제 알아야 되겠죠. 알아야지 어떻게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부분을 알아야 되니까 그 부분도 정말 친한 한두 분 정도? 그 정도만 알면 되는 것 같아요. 인맥이 뭐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을 정도까지 젊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젊은 대로 열심히 사람들 만나고 결국에 인맥이 많으면 좋은데 반드시 이게 내가 뭐 하는 거에 큰 중요도는 아니다. 그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런 고민을 하는 게 대부분 인맥이 넓으면 영업하기 쉽지 않겠냐 생각하시는데 요즘은 대면으로 하는 영업은 너무 국한적이니까 뭐 블로그라든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유튜버라든지 이런 걸로 책을 내든지 너무 다양한 경로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래처를 이렇게 소개시켜주는 분은 지인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거래처죠. 거래처도 또 소개시켜주는 분들만 소개시켜주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잘하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한 대표님만 잘해주면 그 대표님이 막 데리고 와요. 그게 차라리 낫죠. 네, 저희 오늘 토킹 세무사에서는 세무사의 진실과 거짓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들 이제 공식적인 클로징을 위해서 뽑기하면서 뽑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는 거 맞죠? 자, 하나, 둘, 셋. 셋. 네, 조덕기 세무사님 당첨입니다. 제가 당첨이네요. 네, 제가 오늘 마무리 멘트를 하게 됐는데요. 일단 오늘 했던 여러 내용들을 보셔서 알겠지만은 오늘 결론은 세무사는 국민들의 절세와 올바른 세금 신고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부분들은 진실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꾹 눌러주세요. 조태꾸알. 감사합니다.